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굳이 트위터에서 대놓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시총 1조 달러를 약간 넘어선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살짝 언급을 한 게 아니라 그의 트위터에서 제대로 찍고 있습니다. We don't have to guess what MAGA, House Republican Value they are telling us. 여기서 말하는 MAGA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구글, 그리고 아마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 공화당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예측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 말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참 가상화폐 시장이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미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 또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거는 충분히 암호화폐,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을 홍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는 이유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보죠.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가 뭔지 모르는 수많은 대중들이 한 번 더 암호화폐가 뭔지, 이제 미국 대통령마저 암호화폐를 신경 쓰고 있다는 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채굴, 비트코인 채굴자에게 30%의 세금을 때리겠다는 그 기사도 그렇고, 지금 조 바이든이 대놓고 기자들을 부르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트위터에 직접 업로딩을 했습니다. 왜 기자들에게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또한 느끼셨겠지만 기자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글을 씁니다. 성경책과 똑같이, 비트코인 백서와 똑같이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지금은 정치인들,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 그들의 생각을 정확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트위터나 유튜브를 이용을 하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기자들 또한 충분히 미들맨, 중재자들이죠. 제가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재자 경제. 항상 중재자들이 장난을 쳐왔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굉장히 중앙 집중화가 됐죠. 글을 쓴다, 보도를 한다, 비평을 한다, 논평을 한다는 것들은 뭐 그냥 기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SNS를 하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리포터, 저널리스트죠. 어쩌면 기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썼던 글 하나, 그리고 영상, 사진들은 퓰리처 상을 받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글, 사진, 영상들이 많죠. 어쨌든 중재자 경제를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미국 대통령, 어쩌면 전세계 대통령이란 사람이 인터뷰 중에 흘린 말도 아니고 대놓고 트위터를 통해서 전세계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XRP를 홍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표현을 했다는 건 뭘까요? 결국 비트코인이 싫다는 거겠죠. 왜 미국이 비트코인을 싫어할까요? 미국의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돈을 벌었던, 특히 워런 버핏, 그리고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꽤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없다, 비트코인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끝장날 것이다 라고 자꾸 물어보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약간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중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 흔들거릴 수 있다. 비트코인 경제는 중국이 던져버린다면 폭망할 수 있다.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그들의 움직임이 아닌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겪고 있는 무역전쟁, 그리고 대만, 중국, 어쩌면 전쟁을 발발시킬 만한 요소들을 갖고 있죠. 그런 흐름들, 그런 사건들의 일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워런 버핏 또한 누뱅크에 투자를 했고, 누뱅크 또한 XRP와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고, XRP가 S25 소송 중에 있지만 그들은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비트코인처럼 쓸 것 같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잘 된, 잘 꾸며진, 잘 갖춰진 XRP에 결국 손을 들어주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이건 뭐 어쨌든 저의 뇌피셜이지만 시장의 데이터들이, 시장의 흐름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든 죽이려는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미국 대통령까지 트위터를 통해서 친히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XRP를 미국이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여도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이는 걸 원치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여지길 원했다면, 전 세계 준비통화, 기축통화가 되길 원했다면 굳이 오픈소스 누구나 비트코인의 코딩을 가져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을까요? 어쨌든 제가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하고 블록체인 원리를 이해하고 최근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왜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렇게 어렵게 만든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원리를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게 오픈 소스로 만들어 놨을까? 사토시 나카모토 또한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여지기보다는 비트코인과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다른 코인이 화폐로 쓰여지길 원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코인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조만장자의 탄생을 이야기했던 토마스 프레이, 구글 선정 최고의 미래경제학자, 다빈치 연구소 소장, 이분 또한 조만장자의 탄생은 암호화폐에서 출현을 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서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10,000번 정도 업그레이드한 코인이 과연 어떤 걸까요? 항상 자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CBDC, 특히 디지털 달러는 암호화폐에서 출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알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XRP 뿐입니다. 그런 거 있어요. 비트코인 옹호론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될 거다, 비트코인이 세계 준비통화가 될 거다, 화폐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항상 그 사이에 비트코인 결제를 도와주는 또 다른 에스크로가 걸려야만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비트코인 백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는 중재자 없는 거래, 은행을 거치지 않은 P2P 거래를 원했습니다. 디지털 안에서.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중재자가 생긴다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장점들이 그냥 사라지고 만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왜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오픈소스로 만들어 놨을까요? 그 어떤 심리적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다 보면 절대적으로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기본 원칙 6컴펌, 비트코인 블록체인도 양갈래로 나눠질 수 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채굴장에서 채굴을 하지만 하나의 블럭을 가지고 다른 채굴장에서 0.5초, 1초 사이에 비트코인의 블럭을 생성했다는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충분히 0. 몇 초 사이에 비트코인의 블럭은 두 갈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참 블럭인지 10분 뒤에, 1시간 뒤에, 40분 뒤에 어떤 블럭 뒤에 또 다른 블럭이 생성이 될 건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 참인 블럭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비트코인의 블럭은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원칙은 6컴펌, 하나의 블럭이 생기고 그 뒤로 6개의 블럭이 생기는 그 줄을 참 블럭으로 인정을 한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비트코인을 보내지만,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이 사실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안에 써지지만 이거에 대한 검증은 결국 1시간 뒤, 2시간 뒤, 어쩌면 30분 뒤에 나의 거래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블럭은 항상 두 갈래로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블럭이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일정하진 않아요. 비트코인 백서를 보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되기도 하고 4분에 하나 생성이 되기도 하고 40분, 1시간 만에 블럭 생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새우깡을 사려면 스마트폰 전송을 하고 새우깡 한 봉지를 들고 최소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싶을까요? 하지만 그 마트에서 6컴펌을 모두 인정을 하고 굳이 검증하지 않아도 내가 검증해줄게,
그 사이에서 또 다른 검증자, 중재자, 또 다른 에스크로가 걸쳐서 그 거래를 인정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에 이야기했던 또 다른 중재자들이 되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장점이 사라지고 만다. 그럴 거면 그냥 비자 카드, BC 카드, 직불 카드, 현금 사용해라가 맞겠죠. 어쨌든 굉장히 말이 길어졌지만 왜 바이든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전통 금융회사들이 무너져가는 이 상황에서 세금을 삥 뜯겠다.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비판했는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비판한 건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싫어서 그런 건지, 중국과 맞짱을 뜨고 결국 XRP에게 모든 혜택을 부여할 건지, 어쨌든 가장 큰 키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짤막한 그의 글을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커런시가 아니라 벌처 커런시라고 했어요.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화폐. 가상화폐는 재산으로 취급된다. 참 기쁜 말이죠. 이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를 이제 재산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바이든이 대놓고 암호화폐를 홍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한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산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 조세 원칙은 가상화폐에도 적용이 된다. 투자자가 가상화폐를 판매할 때 이득이 난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한 허점, 그 증거는 전혀 없다. 이미 미국 또한 가상화폐 프로토콜 그리고 시스템을 완벽하게 인풋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뒷거래해도 다 드러날 수 있다. 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원했던 게 이런 것들입니다. 세금 낼 거 내고 규제의 틀을 만드는 게 맞겠죠.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외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소 거래,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충분히 그들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었다는 거겠죠. 세금 낼 거 내야 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게 그런 거죠. 낼 돈 내야 여러분들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원하는, 우리들이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겠죠. 암호화폐 세금을 피하기 위한 허점의 증거는 전혀 없다고 대놓고 미 대통령, 전 세계 대통령 바이든 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채굴업자에게 부여하겠다는 30%의 세금, 연간 10%의 비율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삥을 뜯겠고 2026년 말까지 30% 비율에 도달할 것이다. 참 드라마틱한 힌트를 주고 있죠. 암호화폐 채굴을 인정하겠다. 비트코인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 글의 제목은 바이든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씹고 있지만 최근 몇 달간 본 기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는 뒷자리예요. 뒷자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았던 분들이 이제 고난과 역경, 풍파를 이기지 못하고 다 나가 떨어지고 손절해버리고 이 시장에서 사라졌고 결국 가장 뒷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앞자리에 와 계시는 그런 뒷자리에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제 영상과 함께 느긋하게 떳떳하게 여유롭게 관찰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여러분들은 허벌나게 겁나게 매우 베리베리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인양반 요걸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죠. 그리고 XRP 그리고 다른 기사들은 요 기사 하나가 그 에너지를 빼앗아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굳이 트위터에서 대놓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시총 1조 달러를 약간 넘어선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살짝 언급을 한 게 아니라 그의 트위터에서 제대로 찍고 있습니다. We don't have to guess what
MAGA House Republican Value They are telling us. 여기서 말하는 MAGA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구글 그리고 아마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 공화당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예측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 말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참 가상화폐 시장이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미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 또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그거는 충분히 암호화폐,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을 홍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는 이유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보죠.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가 뭔지 모르는 수많은 대중들이 한 번 더 암호화폐가 뭔지, 이제 미국 대통령마저 암호화폐를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채굴, 비트코인 채굴자에게 30%의 세금을 때리겠다는 그 기사도 그렇고 지금 조 바이든이 대놓고 기자들을 부르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트위터에 직접 업로딩을 했습니다. 왜 기자들에게 직접 인터뷰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또한 느끼셨겠지만 기자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글을 씁니다. 성경책과 똑같이 비트코인 팩스와 똑같이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지금은 정치인들,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 그들의 생각을 정확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트위터나 유튜브를 이용을 하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기자들 또한 충분히 미들맨, 중재자들이죠. 제가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재자 경제. 항상 중재자들이 장난을 쳐왔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굉장히 중앙 집중화가 됐죠. 글을 쓴다, 보도를 한다, 비평을 한다, 논평을 한다는 것들은 그냥 기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SNS를 하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리포터, 저널리스트죠. 어쩌면 기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썼던 글 하나, 그리고 영상, 사진들은 퓰리처 상을 받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글, 사진, 영상들이 많죠. 어쨌든 중재자 경제를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미국 대통령, 어쩌면 전세계 대통령이란 사람이 인터뷰 중에 흘린 말도 아니고 대놓고 트위터를 통해서 전세계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XRP를 홍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표현을 했다는 건 뭘까요? 결국 비트코인이 싫다는 거겠죠. 왜 미국이 비트코인을 싫어할까요? 미국의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돈을 벌었던, 특히 워런 버핏, 그리고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꽤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없다, 비트코인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끝장날 것이다 라고 자꾸 물어보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약간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중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 흔들거릴 수 있다. 비트코인 경제는 중국이 던져버린다면 폭망할 수 있다.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그들의 움직임이 아닌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겪고 있는 무역전쟁, 그리고 대만, 중국, 어쩌면 전쟁을 발발시킬 만한 요소들을 갖고 있죠. 그런 흐름들, 그런 사건들의 일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워런 버핏 또한 누뱅크에 투자를 했고, 누뱅크 또한 XRP와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고, XRP가 SEC와 소송 중에 있지만 그들은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비트코인처럼 쓸 것 같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잘 된, 잘 꾸며진, 잘 갖춰진 XRP에 결국 손을 들어주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이건 어쨌든 저의 뇌피셜이지만 시장의 데이터들이, 시장의 흐름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든 죽이려는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미국 대통령까지 트위터를 통해서 친히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XRP를 미국이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여도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이는 걸 원치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여지길 원했다면, 전 세계 준비통화, 기축통화가 되길 원했다면 굳이 오픈소스 누구나 비트코인의 코딩을 가져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을까요? 어쨌든 제가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하고 블록체인 원리를 이해하고 최근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왜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렇게 어렵게 만든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원리를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게 오픈 소스로 만들어 놨을까? 사토시 나카모토 또한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여지기보다는 비트코인과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다른 코인이 화폐로 쓰여지길 원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코인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조만장자의 탄생을 이야기했던 토마스 프레이, 구글 선정 최고의 미래경제학자, 다빈치 연구소 소장, 이분 또한 조만장자의 탄생은 암호화폐에서 출현을 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서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10,000번 정도 업그레이드한 코인이 과연 어떤 걸까요? 항상 자주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CBDC, 특히 디지털 달러는 암호화폐에서 출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알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XRP 뿐입니다. 그런 거 있어요. 비트코인 옹호론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될 거다, 비트코인이 세계 준비통화가 될 거다, 화폐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항상 그 사이에 비트코인 결제를 도와주는 또 다른 에스크로가 걸려야만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비트코인 백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는 중재자 없는 거래, 은행을 거치지 않은 P2P 거래를 원했습니다. 디지털 안에서.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중재자가 생긴다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장점들이 그냥 사라지고 만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왜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오픈소스로 만들어 놨을까요? 그 어떤 심리적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다 보면 절대적으로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기본 원칙 6 컴펌, 비트코인 블록체인도 양갈래로 나눠질 수 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채굴장에서 채굴을 하지만 하나의 블럭을 가지고 다른 채굴장에서 0.5초, 1초 사이에 비트코인의 블럭을 생성했다는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충분히 0. 몇 초 사이에 비트코인의 블럭은 두 갈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참 블럭인지 10분 뒤에, 1시간 뒤에, 40분 뒤에 어떤 블럭 뒤에 또 다른 블럭이 생성이 될 건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 참인 블럭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비트코인의 블럭은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원칙은 6 컴펌, 하나의 블럭이 생기고 그 뒤로 6개의 블럭이 생기는 그 줄을 참 블럭으로 인정을 한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비트코인을 보내지만,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이 사실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안에 써지지만 이거에 대한 검증은 결국 1시간 뒤, 2시간 뒤, 어쩌면 30분 뒤에 나의 거래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블록은 항상 두 갈래로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블럭이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일정하진 않아요. 비트코인 백서를 보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되기도 하고 4분에 하나 생성이 되기도 하고 40분, 1시간 만에 블럭 생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새우깡을 사려면 스마트폰 전송을 하고 새우깡 한 봉지를 들고 최소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싶을까요? 하지만 그 마트에서 6 컴펌을 모두 인정을 하고 굳이 검증하지 않아도 내가 검증해줄게, 그 사이에서 또 다른 검증자, 중재자, 또 다른 에스크로가 걸쳐서 그 거래를 인정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에 이야기했던 또 다른 중재자들이 되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장점이 사라지고 만다. 그럴 거면 그냥 비자 카드, BC 카드, 직불 카드, 현금 사용해라가 맞겠죠. 어쨌든 굉장히 말이 길어졌지만 왜 바이든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전통 금융회사들이 무너져가는 이 상황에서 세금을 삥 뜯겠다.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비판을 했는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비판한 건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싫어서 그런 건지, 중국과 맞짱을 뜨고 결국 XRP에게 모든 혜택을 부여할 건지, 어쨌든 가장 큰 키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짤막한 그의 글을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커런시가 아니라 버추얼 커런시라고 했어요.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화폐. 가상화폐는 재산으로 취급된다. 참 기쁜 말이죠. 이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를 이제 재산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바이든이 대놓고 암호화폐를 홍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한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산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 조세 원칙은 가상화폐에도 적용이 된다. 투자자가 가상화폐를 판매할 때 이득이 난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한 허점, 그 증거는 전혀 없다. 이미 미국 또한 가상화폐 프로토콜 그리고 시스템을 완벽하게 인풋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뒷거래해도 다 드러날 수 있다. 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원했던 게 이런 것들입니다. 세금 낼 거 내고 규제의 틀을 만드는 게 맞겠죠.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외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소 거래, 매수 시점, 매도 시점, 충분히 그들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었다는 거겠죠. 세금 낼 거 내야 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게 그런 거죠. 낼 돈 내야 여러분들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원하는, 우리들이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겠죠. 암호화폐 세금을 피하기 위한 허점의 증거는 전혀 없다고 대놓고 미 대통령, 전 세계 대통령 바이든 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채굴업자에게 부여하겠다는 30%의 세금, 연간 10%의 비율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삥을 뜯겠고 2026년 말까지 30% 비율에 도달할 것이다. 참 드라마틱한 힌트를 주고 있죠. 암호화폐 채굴을 인정하겠다. 비트코인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 글의 제목은 바이든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씹고 있지만 최근 몇 달간 본 기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는 뒷자리예요. 뒷자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았던 분들이 이제 고난과 역경, 풍파를 이기지 못하고 다 나가 떨어지고 손절해버리고 이 시장에서 사라졌고, 결국 가장 뒷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앞자리에 와 계시는 그런 뒷자리에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제 영상과 함께 느긋하게 떳떳하게 여유롭게 관찰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여러분들은 허벌나게 겁나게 매우 베리베리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인양반, 요걸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죠. 그리고 XRP 그리고 다른 기사들은 요 기사 하나가 그 에너지를 빼앗아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